자, 아침에 투자 2월 마지막 주 월요일 2월이 정말 금세 갔습니다. 여러분과 또 문 활짝 열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저희가 우연히 옷이 이렇게 똑같이 붉은 컬러로 네. 똑같이 맞춰 입은 것처럼, 근데 사실 저도 빨간색을 그냥 입은 거고 우리 허잼 앵커도 네. 그냥 입었는데 지금 시장이랑 우리가 커플룩, 그렇죠. 코스피랑 네. 커플룩 할래요? 코스닥이랑 할래요? 코스피로 가죠. 저는. 네. 저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르는 코스닥 손을 이렇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씨, 이게 우연인 줄 알죠? 색깔이 비슷하게 맞춰지는 게. 그럼 뭐예요? 늘 저는 이제 가지고 다니죠. 아, 옷을 여러 벌을. 아니 근데 분명 이거 입고 왔는데. 맞아요. 자, 여러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강합니다. 네. 코스피가 1.4%. 오늘 장중에 혹시 앞자리 6으로 변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살짝 하셨을 맞아요. 수도 있는데 저도요. 그게 이번 주 안에 과연 우리가 6,000피를 정말 볼 수 있을지 네. 저는 내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예상했던 것처럼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상호관세 일을 이제 차치하고 나서도 품목관세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자동차는 역시나 강하고요.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증권주 쪽으로 약간 관련한 흐름이 좀 흘렀다면 오늘은 보험 관련한 종목들 참 초반에 엄청나게 맞아요. 드라이브를 걸었고 또 우리 아침엔 투자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삼성전기잖아요. 지은기. 네. 삼성전기 이 기세가 MLCC의 너무 무서워.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삼성전기 좀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네. 내용 중에도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특히나 월요일입니다. 네. 주제가 이번 주가 여러분들 트럼프 관세 얘기해야죠. 이란 전쟁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야죠.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아.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월요일에 아침만 걸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침 주식 반상 쫙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상 누가 차려주시죠? 자, 오늘의 셰프 우리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지 사장입니다. 아우, 한 주 안 뵀는데. 그러니까 보고 지난주에 싶어가지고. 너무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역진 차장님의 그 방송 컨텐츠를 진짜 좋아해 주셨거든요. 아, 예. 지난주 휴일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아, 네. 그렇죠? 아, 예, 다행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뭘로 설 안 나왔을까 연휴로 봐. 네. 쉬었고. 아니 근데 우리 또 오프라인에서 이혁진 차장님이 그 세미나에서 더 이거보다 많은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신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게 반포? 반포로 아, 네, 가십니다. 맞습니다. 예. 반포에서 혹시 어떤 얘기 해주시는지 살짝 힌트를 좀 주신다면. 아, 네. 제가 반포에서 준비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로는 반포는 부동산의 성지죠. 아, 뭐 유명한 데가 많죠, 그쪽은. 네, 네. 성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전제로 했을 때 부동산보다 주식이 우월한지에 대해서 좀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로는 또 부동산 성지인 만큼 사실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또 반포 이런 그래요. 강남 지역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시는 종목을 더 갖고 갈지 아니면 나아가선 더 살지에 대해서 좀 전략을 좀 드리고, 또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수 6천에서 내가 새로 들어가도 될까? 맞아요. 그 부분이 제일 커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 다른 유튜브들 보면은 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덜어 생기는 것 같아요. 위험하다? 그 네네. 이유가 있나요? 그냥 많이 올랐다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에 반도체가 시클리컬이었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반도체는 결국엔 시클리컬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가 지난해부터 한 번씩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사탄만 들리지 않으면 된다. 사탄? 사탄 들림 귀에 조심하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자, 지금은 근거를 대기 시작하면 오히려 올라갈 요인이 하락할 요인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 차트나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반도체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익스트림 피어에 가까운 밴드 하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좀 노이즈 그리고 약간 심정적인 단서 이런 것들보다는 숫자를 보고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네. 지금 저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뭐 7,000P, 8,000P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스닥은 또 네. 이제 코스닥은 2,000 스닥, 뭐 3,000 스닥 이거 되게 무의미한 소리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무의미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이익과 그다음에 이제 배당, DPS 그리고 향후의 PER 감안하면은 저는 그냥
앞으로 부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가 야. 1년, 2년이 아니라 그래요.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또 우리 반포에서 이번 주에 열리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이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되게 오프라인에서 우리 바빠요. 오프라인도 바쁘고요. 네.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잠깐 말씀드리고요. 네. 바로 오늘 코너 들어가 볼게요. 자, 채권에 대한 관심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관심이 좀 높아지고 네. 있는데 N2에서 전국에 계신 분들 이 서울로 올라오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온라인 세미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세미나 열 준비하고 있고요. 2월 25일 수요일 3시입니다. 채권 투자 지금은 이자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자, 2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구혜영 차장님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는 아닙니다. 신청하신 분들께 저희가 해당 링크를 당일날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오프라인에서는 안산 WM 센터에서 저희가 오후 3시에 세미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태우 대리와 또 우리 쿨지금 박지훈 부장과 함께하는 국내 투자 전략 그리고 유망 종목까지 콕콕 집어드리는 세미나. 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신청하셨겠지만 혹시라도 그 중간에 근처에 계셨던 분들 내가 신청하는 거 깜빡했어요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이니까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오태우 대리랑 박지훈 부장님이 사진상으로는 머리가 사이즈가 뭐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실제로는 박지훈 부장님 조금 더 왜 그래요? 조금 더 네. 작으세요. 예. 자, 마지막 반포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 마지막 세미나 우리 쿨준 부장님도 가시고요. 네. ETF 여신 우리 박현지 박현지 과장님 과장. 가시고 또 이혁진 차장님 함께 가십니다. 자, 반포 금융센터에서 함께 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니 린님께서 반포 세미나 가봐야 되나 하시는 분들 가야죠.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너 바로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번 주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바로 주식 반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 반상 아침밤 걸으신 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 배고픔이 늘 있으신 분들을 맞아요. 위해서 저희가 월요일 날 이혁진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아진 변동성 요인과 높아진 증시의 면역력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계속 커지는데 네. 우리 시장 국장의 면역력도 계속 강해지니까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어요? 네, 사실 지난 주만 한간을 보면은 우리 증시가 오늘 변동성을 되게 높일 만한 이유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자, 이란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네. 전쟁이 나면 가장 취약했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네. 경상수지에서 에너지를 비싸게 수입해서 일반 재화, 수출 재화를 싸게 수출하면은 우리 경상수지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과거 지금 우리는 무슨 소리지 하잖아요.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유가가 올라가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항상 주식이 안 좋았던 게 우리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원래 이란 리스크는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슈인 게 맞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자, AI 시장을 생각해 보면 자, 안 좋은 건 다 나왔어요, 사실. 네. 네, 뭐 예를 들면 엔트로피 보안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맞아요. 보안주들까지 상당히 주가가 많이 그쵸. 빠졌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픈 AI의 투자 금액이 줄어들었죠. 이제 줄어들면서 이러면은 원래 빠지는 것 아니야라는 네.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 반도체 시장도 오늘 사실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있죠. 같은데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오늘 주식이 우리가 모두 보는 거와 같이 올라가고 있죠. 네. 자, 저는 연초부터 강조드렸던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재평가의 한 국면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재평가. 예, 그러니까 자, 가장 무서운 사이클은 재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좋았는데, 원래 잘했는데 저평가를 받다가 고평가로 가면은 이게 사실 주변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 기업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평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 악재에 점점 더 둔감해지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우리나라 증시의 강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상해 증시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우리나라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자, 조심스럽게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메신저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바이 쫀득 쿠키와 메모리는 다르다. 두종쿠는 이제 유행이 좀 지났죠. 예, 근데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수요가 준 게 아닙니다.
그럼요. 아, 공급을 수요는 너무 많이 그대로인데. 했어요.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아, 왜냐면 국밥집에서도 파니까. 진짜로. 예, 맞아요. 그러니까 볼모로 잡아가지고. 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지난주에 스타벅스에서 네.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스타벅스에서 두바이 쫀득 쿠키를 전국 매장에 대량으로 살포하겠다라는 살포. 계획이 공지됐어요. 이거 그냥 공장식으로 찍어내겠다는 말이네요. 네, 그러면. 되게 이제 그러면은 단가도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한 8,500원 정도 하다가 이제 7,000원대, 이제 6,000원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너무 비싸. 심지어 뭐 백다방 같은 데서는 아마 5,000원인가 4,000원대로도 맞아요. 그 정도로. 뭐 네. 이제 하고 2,000원 있어요. 줘도 네. 다 남는 이제 레거시가 된 거죠. 레거시가 된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이란에서 전장이 나더라도 그 다음에 오픈AI가 투자를 덜 받더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반도체 비트 그로스는 쭉 늘어날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전자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합산해서 이 HBM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파괴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이제는 아 이게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다 알기 시작을 하는 네. 것 같아요. 뭐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그런 게 있죠. 비스포크라고 하는 개념 아십니까? 비스포크. 비스포크? 삼성전자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이브랜드 한데 아니에요? 예, 브랜드 아. 이름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네. 보통 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비스포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명했던 것은 롤스로이스 자동차였었어요. 아, 그래요? 커스터마이징 예, 해주니까. 맞아요. 그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보통 컬리넌 기준으로 7, 8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왜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막 몇십억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연예인들이 나만을 위한 롤스로이스 차를 만들어줘라고 해서 그래요? 1부터 100까지 다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네. 그 자동차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커스터마이징, 나아가서는 비스포크화된 제품은 결론적으로는 비쌀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걸 만들어주는 공급사가 제한적이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은 바라는 사람들, 예를 들면 HBM도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게 다르고 그다음에 구글이 가져가는 게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HBF, 즉 낸드까지도 비스포크화 되면은 네. 또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낸드는 사실 남아 도는 거였거든요. 그것까지도 이제는 비싸게 팔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 나가서 원래 비스포크 되는 시장이 있었죠.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조차도 TSMC가 못 해주니까 삼성전자로 물량들이 넘어오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비스포크 된 건 비싸다고 했어요. 근데 비스포크화 되고 있는 제품의 가지수가 메모리에서 좀 있으면 낸드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이 사이클은 오늘 시작해서 내일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은 우리가 그냥 장기적으로 되게 즐길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점 있죠. 자, 롤스로이스는 아무나 만드나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못 만들잖아요. 네. 이 브랜드도 있고 네. 레퍼런스도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비스포크를 중국이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 돼요. 아니면은 똑같은 컬리넌을 우린 8억에 파는데 얘가 갑자기 2억에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능성도 좀 되게 낮게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증거도 어느 정도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사이클은 되게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은 저는 앞으로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변의 증시 여건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을 당분간은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견보다는 용기가 필요한 시장이다. 생각합니다. 편견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아 이게 계속 호황이 이어지겠어? 그렇지. 하는 네. 그런 네. 우리의 불안감도 결국에는 편견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냉정하게 보면 더 좋습니다. 네, 냉정하게 볼수록 좋은 게 우리 증시예요, 사실은 지금. 아, 냉정하게 다 뜯어봐도 숫자로 네. 지키고 있고 사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여지는 숫자인데 네. 안 보이는 그 뒤에 있는 숫자들은 좀 우리가 가늠도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네. 예.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걸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이 특히나 죄송합니다만 반도체 네. 애널리스트들 다 틀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 추정치를 지금 2주에 한 번씩 바뀌시고 급하게 맞아요. 올려요. 그 말은 네. 추정이 아닌 거죠. 계속 수정을 거의 거의 거듭하는 그냥 거예요. 시황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해 8월 전에 보면 전자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50조 언더였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150조 이하 보면은 부정적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그럴 정도로 결국에는 이 추정치가 이제 한 맞아. 반년 만에 3배가 된 건데 틀린 거죠. 근데 이게 비난할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전자닉스조차도 이 업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왜냐하면 밀려드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보통 그래요. 기업이 먼저 업황 꺾이는 걸 알고 그 숫자가 몇 달 뒤에 애널리스트 추정치에 반영이 되고 네. 수급은
과열을 시키면서 그 다음 빠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저는 최소 6개월은 남아있다.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그 말씀하셨던 내년도 내후년도의 미래를 모른다라고 치더라도 네.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최소 저는 어. 이미 아직까지 기업에 대한 온도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6개월 정도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작년 이맘때 주가 아이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전 그렇죠. 그때 올라갈 때 팔았거든요. 하이닉스 30만 원대 후반대 팔았거든요. 네. 지금 뭐 100만 원 지금 뭐 코앞에 두고 100만 있고. 원 그리고 진짜 실제 코앞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하나 이제 한 번씩 왕왕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네. 두쫑쿠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두쫑쿠를 국밥집에서도 판다. 네. 두쫑쿠를 그 저기 그 뭐죠 헌혈하는 데서도 주고 아,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헌혈의 집에서도. 그럼 삼성전자의 두쫑쿠가 HBM 메모리라고 한다면 자 우리 먼저 줄 테니까 파운드리 한번 써볼래 할 수 있거든요. 아, 끼워서. 이게 아. IDM의 파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아직 연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클까지 끝나고 나서 매도 걱정을 해도 뭐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장표 보면서 오늘 내용이 진짜 많거든요. 하나씩 네. 살펴볼게요. 저희가 네. 사실 오늘 제가 월모브를 보면서 왔는데 우리 국제정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다만 왜 여러분들이 아 무슨 국제정세만 얘기하냐 하시는데 옛날에는 진짜 이런 뉴스였으면 우리 국장 지금 굉장히 흔들렸을 한 텐데 3% 빠졌을 겁니다. 체력이 달라지니까 아, 네, 너 네. 관심 없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장표가 네, 이란 네. 전부터 우리가 좀 아, 예, 이야기를 해야 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예. 막 외교관들도 막 나가라고 하고 막 이런 상황. 아 맞아요. 상황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또 왜 우리가 증시가 좀 흔들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은 기업의 내부 이슈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는 1분기는 그냥 외부 이슈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무시해도 좋다라고까지도 얘기를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 1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국내 기업의 이슈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자 어쨌든 이제 외부 이슈에서조차도 우리가 정리는 해보고 우리가 왜 흔들리지 않는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은 미국이랑 이란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항공모함이 도착을 했고 네. 두 번째가 거의 다 온 상황에서 10일 내의 전쟁까지도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제 증시 반응이 미온적인가? 국제유가는 67달러 정도까지 육박을 했는데 네. 증시 전반의 변동성은 낮아졌습니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자 결론은 제가 장표를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단기전에 끝날 거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예측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우리의 뇌가 아니라 실제 지표로 보여주고 있느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전일이죠. 뉴욕의 1년짜리 기대 인플레 발표가 났는데 전월 대비 0.3%포인트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오르는 것 자체는 트럼프가 불편한 이슈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조차도 단기전에 끝날 거라고 모두들 예상을 하죠. 근데 그것이 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에서도 빠지는 것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 이 이란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을 건드리진 않겠구나 하면은 증시에 대한 반응은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협상 자체는 좀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저는 이번에도 트럼프의 협상이 뭘 구실로 하고 그리고 이란은 어느 정도 선까지 받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연구 중단, 네. 그다음에 핵무기 개발 중단, 심지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제한하라. 그리고 여기에 영내 무장 세력 지원 중단,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 다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자 우라늄의 농축의 연구 중단. 이거 그냥 NPT 가입하신 분 국가들은 다 권한입니다. 권한. 네,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도 예전에 그 조약을 할 때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 제철이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뭐 이런 네. 것들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영내 무장 세력 지원 중단.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이스라엘이 미국에 건의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좀 거친 것들을 제안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거 두 가지겠죠. 핵무기 개발 중단.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하라. 네. 결국에는 이거 정도를 이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이란에서도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라늄 농축 권한은 이거 당연한 우리 국가적인 권리다. 그리고 이제 농축 우라늄 폐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재처리 여지가 있는 것들 이 폐기를 지금은 60%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란에서도 결국에는 핵무기 개발 중단에 대한 허들, 뭐 우라늄 농축 우라늄 폐기 이거 비중을 늘린다든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핵무기 개발 중단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원하고 이라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력을 지원하는 완전 원천적으로 좀 중단하라 이거는 쉽게 받기도 어렵고 미국의 실제 요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미국이 양보를 하면서 이번에 어느 정도는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공격이 된다라고 치더라도 네. 된다고 치더라도 저는 또 핵무기 기존의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이란의 지역에서 보면은 핵무기 시설을 뭐 다시 흙으로 덮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공격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제 유가도 67달러 찍고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국제 유가에 대한 반응도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지났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트럼프나 하네마이가 거친 언사를 오갔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게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증시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장기화되면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좋은 게 아닌 거를 그쵸. 알고 있잖아요. 금리를 못 내리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전에 시장적 불확실성이 있었던 네. 유가를 급등하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시장도 이번에는 달라 이렇게 해석을 네. 하는 거군요. 근데 사실은 조심스럽게 유가는 먼저 올랐어요 이미. 그러니까 67까지 올라가 버린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대비 국제 유가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괴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물 수요라기보다는 이란의 리스크를 반영을 이미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진짜 전면전으로 간다? 근데 그러면은 레짐 체인지까지 노려야 되는 건데 쉽지 않죠. 네, 트럼프가 그거는 꿈도 못 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단기전 그리고 그걸로 이미 유가가 반응을 했는데 네. 기대 인플레가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인플레를 걱정하는 이 레벨조차도 그냥 단기적으로 끝날 거다라고 금융 지표들은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관세 관련해서 관세죠. 상호 관세 네. 위법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위헌 두 가지를 맞습니다. 다 시장에서는 네. 이거 어떻게 반응이 뭐 나왔다고 사실 보세요? 오전부터 보면은 많은 데서 다루셔가지고 네. 이 내용 자체는 간략하게.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가 얘기했던 이 IEPA라고 하는 근거가 네. 트럼프 과거 대통령한테 주어진 적이 없고 그리고 세금은 의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품목관세는 미해당이 됐기 때문에 또한 향후에 환급에 대해서는 이제 여지를 뒀죠. 이 따로 별다른 뭐 사후 코멘트는 있었습니다만 환급해라 마라 이런 얘기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약간 혼란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라 그래 하급심에서 네. 더 자세하게 다루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근데 모르는 하급심 거예요. 전에 이미 개별 기업들이 환급 청구는 이미 다 들어가고 지금 소송 들어가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혼란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사실 이 혼란보다도 시장을 흔들 이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실제 시장을 흔든다라고 하는 건 일단 종목에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관세에 대한 피해주들 대표적으로 월마트, 네. 애플, 나이키 이런 종목들이 이 위헌 판결 때 특별히 올라가지 않았어요. 올라가다 다 빠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관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할 것인가는 네. 이미 미국 시장에서 결론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관세 피해주들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근데 오히려 반대로 많이 빠져 있었던 빅테크들이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네. 자, 이 말은 그냥 불확실성 하나의 해소로 시장이 판단이 됐고 이 관세에 대한 명분만 달라질 뿐 그냥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 지금부터 시장이 그러면 왜 불확실성 이벤트가 하나 끝났다라고 환호하는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향후에 트럼프가 메신저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갑자기 관세는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했죠. 그렇죠. 뭐 10%라 10%, 했다가 15%. 15%라 했다가 자 근데 이번에는 해도 50% 못한다 이런 겁니다. 제한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기한 품목관세는 제한도. 다르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품목관세는 애초에 이번에도 건드린 부분이 네. 아니고 그건 앞으로도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목관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시장에서 예전에 암호화폐 청산이 일어났던 시기, 시장의 실제 변동성이 높았던 시기는 네. 트럼프가 갑자기 밤에 그린란드 100% 이런 조합통화 얘기 할 너무 때거든요. 길게 해서 아. 더 높일래. 뭐 네, 이랬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게 됐다.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품목 관세, 이번에 지금 섹션 122, 301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자, 122는 트럼프가 직후에 10%다. 그다음에 또 15%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수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사를 하지 않고도 트럼프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것도 150일 뒤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아, 그래요? 이게 네. 그러면은 그냥 마음대로 대통령이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의회 첫 시작은 승인을 마음대로 할 받아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기준은 사전 조사의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네. 마음대로 못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301조, 우리가 이거는 이슈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그렇죠. 자,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당했거나 네. 미국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경우, 자, 이런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쿠팡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에서 굉장히 뭐 청문회를 좀 많이 하고. 하죠. 네. 이거는 미국에서 조사 여건이 될 수도 있죠. 미국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면. 네. 자, 근데 미국이 상장돼 있고 미국이 대주주니까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이것도 무역 대표부에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301조짜리는 301조는 트럼프가 소셜 네트워크를 할 수 없는 거고, 소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거는 120인데 이거는 150일 뒤에는 의회 승인을 받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세율 제한도 15%에 걸려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네. 제가 사실 지난해 관세 4월부터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연준 보고서가 이미 나왔다라고 하는 게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뭐냐면 15% 이내의 세율이라면 단기 인플레이션은 자극받을 수 있지만 장기 인플레에 영향이 없어서 네.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은 이미 4월에 내고 시작했다. 그건 무역 대표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15%짜리의 150일 제한된 관세는 시장에서 그렇게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네. 금리를 내리는데 큰 결격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관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자, 이번에 캐비너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에 자극받으면 시작부터 막 양적 긴축 얘기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미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상한은 15%, 뭐 다른 게 나올 수, 품목 관세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갑자기 지를 수 있는 건 15%. 그리고 그것도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 올해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화당 수입도 이제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만약에 중간 선거 이후에 권력이 분산된다라고 네. 하면은 이번에 150일 뒤는 연장이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되게 쉽지 않는,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 의회 승인이 어려울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미국은 뭐 대통령령으로 뭔가를 좀 강제 집행하고 이런 건 네. 없나요? 아니죠. 이번에 행정명령은 이번에 행정명령도.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번에도 뭐 안건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는 의회에 의해서 사실은 150일 뒤에도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300일 때는 네. 거의 불보듯 뻔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 이후 저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트럼프의 레임덕은 시작은 된 것 같다. 시작은 된것 같다. 네, 이번 일로. 왜냐면 사람들이 150일 뒤 300일을 생각해 보면 네. 이거 쉽지 않겠네. 그러면은 당장 있을 4월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카드는 뭐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중국은 반대로 양보할 게 또 생각보다 적어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최근에 하나솔루션도 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친환경이 트럼프 임기는 절대 못 올라갔어요. 근데 1기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빠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친환경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일편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시황을 잠깐 좀 짚어보면 국장이 갑자기 네. 코스닥이 네. 제가 손잡아 드렸잖아요. 아니 이거 여돈이 뭐 작전 세력이다 아닙니까 아니, 오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나 아니, 지금 철컹철컹 나 잡혀 네. 들어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오늘 아니, 코스닥 화이팅 하니까 지금 코스닥이 네.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이혁진 차장님의 자료에 네. 사실 3월 네. 코스닥 시장에 맞아요. 대한 이야기도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그 얘기를 잠시 후에 할 건데 지금 갑작스럽게 코스닥이 맞아요. 소폭 상승해서 1.2%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뭐 살짝 주춤했었던 2차전 지주 그리고 바이오주의 강세폭이 더 커지면서 네. 지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살짝 줄이고 살짝 있어요. 예, 둔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요.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살짝 손만 잡아준 거예요. 예, 코스닥 내 손도 좀 힘내라. 잡아주고요. 그러면. 힘내라. 네, 또 안돼 안돼. 유부남 손은 잡으면 큰일 나요.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사실 뭐 지금 바이오 쪽으로 정책 기대감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지금 자금이 또 오늘도 이동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맞아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부동산 정책도 한번 들어가 네. 볼게요. 어떻게 좀 집값이 꺾이고 있다고 막 뭐 네. 3억 호가 내렸다는데 원래 너무 높게 올라가지고 3억이 내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지금 제가 네. 매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정책의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오기 힘든 네. 수요 공급이 가장 큰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랜만에 부동산에서 발작이 나오고 있어요. 발작. 네, 장표를 보시면 네. 네. 보시면 이 그 자료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오른쪽이 헬리오시티 30평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30억대 위에 올라갔다가 말이 안 지금 돼. 밑에 보시면 23억 6천만 원인가요? 금매, 거래가 금매. 되는 엄청 거예요. 금매들이 네. 나오고 금매. 있네. 물론 자, 23억 줘도 못 사. 저는 부동산을 사랑하는 네. 사람이죠. 그래서 네. 이것도 가족 증여인이 아니니 논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아.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올라갈 때는 노사연인데 때려 떨어질 때만 유사연이면 안 되잖아요. 사연 있는 건 위나 아래나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신축도 강남 신축도 한 고점 대비 10% 그래요. 그리고 강남 재건축 단지도 고점 대비 한 7, 8%. 근데 그렇게 해도 뭐 예. 100억짜리 집이 뭐 90억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호가 대비예요. 음. 그러니까 실거래가 대비로는 그러니까요. 아주 미온적인 수준일 네. 겁니다. 항상 우리는 실거래가 대비 효과가 위에서 노는 거죠. 맞아요. 업사이클에서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자, 이게 정말 지속이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남으셨을 것 같아서 첫 번째로 이슈를 점검해드리고 네. 이 돈이 증시로 올 수 있는 자금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분 올 것 같다. 일부는 올 그 것 같다. 기준을 제시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보시면은 자, 지금은 제가 정부 분들 이제까지 뉴스를 정리해 보면 결국엔 이거예요. 5월 9일까지의 정책이 있고 5월 9일 이후의 정책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5월 9일 이전의 정책은 강제 매도 버튼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다주택자 전체 숫자를 보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세율이 최대 82%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5월 9일 전까지는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거는 실제 매물은 한 4월까지 정리해야 정도만 돼요.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실제 체결 시간이 기준으로 보면 한 4월 정도까지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4월까지가 매물 끝, 5월부터 상승 재시작. 네. 정부도 이걸 알겠죠. 그래서 5월 이후의 대책도 지금 하나씩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다주택자들의 대환 대출. 원래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규 대출이 어렵고요. 대환은 어지간하면 그냥 롤오버가 됩니다. 네, 근데 이 대환 대출을 지금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놓고 보면 네. 안 해준다. 신규처럼 똑같이 대우해라. 신규 대출처럼 똑같이 봐라. 타이트하게. 예, 근데 지금 사실상 명목상 다주택자의 그러면은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제한하면 네. 그 두 가지를 합쳐 보면 다주택자의 대출이 롤오버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팔아야겠죠. 그렇죠. 그거는 5월 9일 이후에 순차대로 대출 만기에 따라서 정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다주택자들 전부 다 대출을 많이 받은 것은 아니에요. 돈 근데 많은 분들도 현금으로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대출 낀 전세를 월세를 그쵸, 다 그쵸.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다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매도 압박을 5월 9일 이후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문제는 네. 자, 이게 부동산 시장 안정이 저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이 돈이 증시로 올 수 있는가가 그렇죠.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동산의 투자 매력이 증시보다 확연히 좋지 않아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표로 자, 보시는 것은 KB 부동산에서 네. 심리 지표, 매수 우위 지수고요. 그 다음이 하나가 가격 지수, 전주 대비 증감률입니다. 자, 파란색이 증감률이고요. 노란색 선 차트가 이제 매수 우위 지수예요. 좀 꺾였어요. 지금 보시면은 2019년, 그러니까 우리는 팬데믹 전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때부터 매수 우위 지수가 언제부터 갑자기 상승 발작하는지 또 매수 우위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에 왔을 때 하락 발작하는지 보면 되는데 자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우상향입니다를 감안하고 보시면은 자 90포인트 정도부터는 매수 우위 지수가 올라가면은 갑자기 엄청난 급등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당연히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 것은 매도 물량이 적다라고 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7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은 이 노란색을 보시면 거의 하락에 또는 때로는 급락이 나오는 상황들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상 직전까지 부동산 시장 엄청 뜨거웠잖아요. 뭐 마찬가지로 매수 우위 지수 역시나 90 위에서 놀았어요. 근데 이번 정책 발표 직후에 90 언더로 빠졌는데 지금 80 언저리까지. 80원 저리까지.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의 정책 효과로 저는 4월 내로 70을 떨어진다 네. 하면은 부동산 할 사람은 적어도 1년은 없을 거다. 오. 왜냐면 과거에 그랬거든요. 과거에 가장 가까운 22년도에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1년 정도는 없어졌었어요. 그러면 그 돈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증시에 대한 추가 유입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자금이 되죠. 근데 문제는 자 지금은 누가 어떤 주택을 파는 상황이냐면 네. 비거주 보유세. 음. 그러면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서울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거든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지방의 부자. 음. 두 번째로는 그 금액이 강남 부동산일수록 비거주 보유세에 대한 분량이 많거든요. 50억이면 3%내면 1억 5천이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강남 부동산이면 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주택을 강남 갖고 있는 분들이 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이분들은 다른 투자를 할 거는 사실 전 제가 봤을 때 주식밖에 없다 해서 저는 당사 네. 타사도 지금은 지방에 있는 부자들을 굉장히 많이 노려야 되는 시기다. 저 지금 올해 이번에 그래서 반포 지방 세미나 가십니까?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지금 지방의 분위기가 훨씬 더 뜨거워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집을 팔고 주식을 할 의사가 있냐?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 분들이 더 약간 이 체감을 못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사는 집이 그냥 세금만 올라가는 거지 이 집을 팔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지방에서 강남을 사놓은 이런 투자용으로 사놓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건 제가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드릴 텐데 네. 이게 만약에 70포인트 매수 우위 지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주식에 대한 유입이 아주 빠르게 될 수도 있겠다. 저추위도 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더 충분히 될것 나타나는지에 같습니다. 네.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추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세미나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드리죠. 이번 주 세미나 말씀드리자면 일단 채권 세미나는 저희가 온라인에서 진행을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URL을 보내드리면은 네.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 구혜영 차장님은 되게 설명 잘해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방송 진행할 때마다 그 시간이 되게 타이트해요. 진짜. 열어두고 여러분들 궁금한 채권 투자 관련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시고요. 같은 안산. 날입니다. 안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리네요. 2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3시입니다. 국내 투자 전략과 투자 유망 종목 오태우 대리 그리고 박지훈 부장님 같이 가셔가지고 안산뿐만 아니라 안산 또 주변 분들도 오시면은 여기 동탄도 가깝고 그렇죠. 수원도 화성도 가깝고 네. 그렇습니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이건 만나보도록 네. 할게요. 아까도 링크 어딨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으신데 저희 지금 채팅창 밑에 더보기란 클릭을 하시면은 네. 링크 3개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사전 예약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반포에서 열리는 반포 WM 센터에서 열리는 2월 26일 목요일에 오후 3시입니다. NH투자증권 반포 금융센터에서 ETF 쪽 이제 박현지 과장 그리고 우리 이혁진 차장님, 박지훈 부장님 세 분이 동시에 출격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내용들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 나 이제 이 돈 갖고 뭐 해야 되지? 네. 아, 지금 주식 사도 되나 하는 그런 궁금증 반포 WM 센터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 주 전략 한상 풀어보도록 하죠. 자, 부드럽다, 이슈 부드럽다. 반상 전략 한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미국부터 지켜볼 건데 케비너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중요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약간 일종의 제가 방송사고인데 말하다 보면 시간을 가끔 보면 맞아요. 우리 한 2시간 40분 해야 돼. 뭐 이렇게 흘러갈 때가 아니, 그러니까 있거든요. 주에 2번 나오셔도 네네.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나오시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세미나에 오시면은 아, 오프라인 세미나에 오시면은 저한테 사실 시간은 뒤에 자유예요. 네. 예, 제가 저한테 충분히 시간을 주시거든요. 밤샘 세미나. 그러진 않는데 반포. 항상 선을 그으시네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오늘은 그러면 제가 핵심만 네, 네. 좋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미국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부터는 10분 동안은 핵심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캐비넛이 얘기하기 전에 소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뭐냐면 자 지금 미국의 소비 신뢰 지수는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경기 소비재인 주택과 자동차가 판매가 부진합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역성장 나기 시작했어요. 즉 미국은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들이죠. 소비 경제가 아니라 이제 캐펙스 경제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는 소비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징후가 나오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카드사 연체율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거 여러분들 이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소비가 좋아질 수 있다? BNPL 뭐 이런 거는 엄청 올라갔다는데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맞아. 연체율이 이렇게 떨어지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무언가 하는 건 끝났고 이제는 내가 가시적인 내 여윳돈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자산이 생겨났는데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거죠. 와.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출을 풀로 땡겨서 하는 투자인 거고 주식은 내 있는 돈 안에서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체율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데 건강하네. 기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자 오른쪽 자 지금의 정책 당국에서도 반드시 보셔야 되는 지표 네. 자 우리나라의 소비자 지수예요. 신뢰 지수예요. 신뢰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전년 대비 증감률이요. 자 지금 보시면 지난 우리 1년 동안 주택 상승기에 우리 지금 소비 지표는 어떻게 됐어요? 뚝 떨어졌어. 뚝 떨어졌죠. 이것 때문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증시 상승기부터 우리의 소비 지표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요. 22년도 이후 최대치예요. 즉, 자, 이건 미국에서 답이 나온 거잖아요. 부동산을 부양할까, 증시를 부양할까, 소비적인 측면에서. 증시입니다. 그냥 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이클이 7천까지 가니 8천까지 가니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 자, 지금 첫 번째 저희 투자 아이디어는 지금부터는 소비주. 네. 예, 그냥 백화점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백화점이나 이런 쪽들도 충분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캐비넛 씨 짧게 네. 말씀드리면, 자, 실제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에서도 그린스펀이랑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인플레이션은 완화가 될 것이고, 네.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것을 오랫동안 주장을 했는데 이걸 심지어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연준위원들을 설득하게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캐비넛이도 마찬가지로 낮은 금리. 자, 그런데 장기 금리는 통제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QT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단기 금리는 낮고 장기 금리는 높아질 수 있는 상황. 장단기 금리차 확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다른 AI나 이런 거 핫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오히려 금융이나 이런 쪽 은행주들이 좋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은행은 단기 자본을 조달해가지고 장기 대출을 하는 상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조금은 더 캐빈 없이 시대에는 선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돈을 푸는 금리 네. 인하하고 QT를 같이 동시에 가져간다는 말 아니에요? 네, 지금? 맞습니다. 이게 돈을 저는 엄청 약간 푸겠다. 아니 냉온탕이 좀 네.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 이게 완화. 사실은 요 직전에는 정반대예요. 똑같이 했어요. 아, 그래요? QT는 올해 지난해 연중 계속 지속을 했고요. 금리는 낮춰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예전에 없었던 일은 아니고 어쨌든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네. 돈을 푸느냐, 금리를 조절하느냐. 근데 이거 중에서 금리는 내리지만 QT는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장단기 금리차는 높아질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지난해 한 10월까지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졌었어요. 이게 조금 더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캐비넛 시대에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입니다. 네. 자, 지금은 뭐 글로벌 이슈이긴 한데요.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AI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이겁니다. 자, 지금 보는 빅테크 기업들의 순이익이 이제 왼쪽이고요. 그다음에 캐펙스가 오른쪽이에요. 근데 지금 26년도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이제는 돈 버는 것보다도 캐펙스 투자가 더 많아졌다. 네. 이거는 알파벳이라든지 뭐 이제 메타라든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다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이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AI에 대한 의심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플랫폼 시대의 강자들이 지금 이제 AI 시대의 패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실제 이거는
최근에 주가로도 너무 잘 보여주고 네. 있죠. 최근 들어서는 AI가 이미지를 내면은 이미지 관련 어도비 주가 빠지고, 그 다음에 코파일럿 비슷한 걸 내면은 코파일럿 지금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빠지고, 보안 솔루션 내면은 보안주들이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침해 우려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캐펙스에 대한 논란은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요. 사실 생각을 지금 캐펙스를 늘린다는 기업들의 주가도 좀 주춤하다가 다시 네. 회복하고 네. 네. 오픈 AI는 투자를 좀 줄인다고 했는데 시장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이 달리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마라톤이 아니에요. 100m 달리기예요. 네. 여기서 내가 잠깐만 멈추잖아요. 그게 지는 거예요. 단거리구나. 이거는 지금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왜냐하면 AI 시장이 초입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뭐 속도 조절도 할 수 있고 하는 거지만, 지금 이거는 100m 달리기인데 뒤를 어떻게 돌아봅니까? 무조건 달려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서 저는 캐펙스에 대한 논란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미국의 장비주예요. 네. 한 7할 정도가 비메모리, 그 다음에 3할이 메모리예요. 자, 근데 이 기업이 보시면 이 24년도 1월에 고객사 지역별 매출, 그 다음에 지금을 보시면은 핵심은 뭐냐면 한국의 비중이, 그 다음에 대만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네요. 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국이죠. 네. 중국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장비 중에는 대체 불가능한 장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지역별 매출은, 즉 대만이나 우리나라의 향후 캐펙스 규모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캐펙스 효과가 더 나는 곳도 대만이나 한국이지 중국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의 순이익, 반도체 순이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캐펙스 여력조차도 우리가 훨씬 많다. 자, 그래서 메모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도체가 단기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실적도 캐펙스 좋지 논란은- 않았어요 지금? 맞아요. 머티리얼즈? 예. 어닝 서프라이즈.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 뭐냐면 어닝 서프라이즈 냈는데 네. 마이크론의 신고가를 경신 못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그 말은 지금 앞으로는 캐펙스의 초점이 좀 더 맞춰지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봐야 되는 것이 또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뭐 네, 네. 삼성전자.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모리의 네. 웨이퍼 숫자가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메모리 반도체, 그냥 반도체 전반에 꼭지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보면 더 흥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네. 채팅창에도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그러니까. 댓글이 있는데 뭐 예. 사라 마라 저희가 뭐 사다 속단하는- 파라는 자기 자유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캐펙스 사이클까지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우리가 공급 초과하려면 캐펙스 사이클이 온 다음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비스포크 시장에다가 캐펙스가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예, 그래서 그냥 멀리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이, 자, 지금부터 AI 사이클이 1년, 2년이 아니라 엄청나게 긴 시기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전력입니다. 자, 전력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는 디램의 메모리 용량은 그냥 나 여기다가 100기가 넣고 싶어, 그게 아니에요. 전력의 용량이 제한이 되면 또 거기에다가 얼마만큼 배전이 쏘아줄 수 있는지가 정해지고 그 안에서 메모리 용량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 투자도 100 중에서 한 30 정도가 전력 인프라인 거고, 메모리 전체 반도체가 70, 그 중에 한 15가 원래 전통적으로 메모리였었어요. 네. 이게 가격이 늘어나니까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죠. 자, 즉 태초의 시작인 이 전력의 상황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전력이 남아 돌면 AI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보시면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 어떤 상황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지금 미국의 총 발전량이 자, 이 정도예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그죠? 늘어나죠? 그냥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중국은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러네요. 자, 이래서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것은 전력량, 메모리양, 그 다음에 로직의 함수, FX죠 이게. 자, 그러면은 지금 그 태초의 전력량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 버리면 미국은 AI 캐펙스 투자를 하는 것은 압도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신규의 85%니까.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전력의 양을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아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보여줬듯이 그럼 ESS가 전력을 담을 수 있는 캐파인 거죠. 자, 지금 중국이 그냥 나머지 합쳐도 다 이겨요. 그러네요. 그럼 이거 두 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전체 종국에는 컴퓨팅 파워에서 미국이 지게 되는 겁니다. 전력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중국은 한 번 더 풀악셀을 밟습니다. 26년도부터는 그 다음 5개년도 계획을 더한데. 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원전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지금은 미국은 컴퓨팅 파워 측면에서 전력 해결이 아직 하나도 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미국 상황을 보시죠. 미국은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도 지금 대비 2배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전력 부족한데 중국보다 열이인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량은 더 필요하다. 자, 그러면 자, 이 전력을 어떻게 가져올까? 네. 태양광과 원자력 비중을 높이고 천연가스 석탄의 비중을 낮추겠다. 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방향성이에요. 자, 이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자, 이러면은 전력을 더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전력 기기도 더 많이 갖다 넣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성장의 속도가 더 가파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기 직전에 맨 처음에 전력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면 전력이라는 건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에너지니까.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자,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은 패스트 트랙으로 해주자. 그래서 빨리 다 태워가지고 빨리 전력망 해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세우자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자, 메모리 반도체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전력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전력 공급사인 한전일 수도 있고 미국의 전력 인프라를 공급하는 우리나라 전력 기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이클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에 따르면은 미국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그냥 교체만 해도 엄청난 수요가 나올 것이고 새로 만드는 것도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부담이다라고 하면은 전력으로 가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다. 아니 근데 차장님 네. 전력 인프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도 네. 대단하게 올랐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가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지만 네. 한 시계열을 3년 이상으로 보면은 네. 4년 동안 많게는 15배 오른 종목이 있죠. 근데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자, 이거는 제가 전력기기 업종은 네. 업태를 보면은 제가 한 7년 산 위스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제가 이거 보시는 분들 전력기기 종사자 분들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자, 전력기기를 만들 때요. 이 둘둘 말아요. 사람이 들어가 숙련공이. 네. 그 구리 전선은. 근데 그거를 아무나 못 하고요. 장인이 해야 됩니다. 근데 최소 연한이 7년이고요. 거의 10년 이상, 12년 이상의 장인들이 이걸 둘둘 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캐펙스를 늘린다라고 해서 전력기기가 막 무한정 늘어난다? 이게 어렵고요. 장인들이 올라오는 숫자가 많아져야 결론적으로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3년 전에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때 숙련공이 되는 데까지 3년이 남아있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위스키 산업이랑 되게 비슷하다. 네. 그래서 일단은 캐펙스가 많이 늘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기존 전력기기 업체들 중에서 부담이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상대적인 부분들입니다. 전력기기 업체 중에서 전력기기라고 하는 거는 송전과 배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 이 배전에 좀 더 특화되는 기업이 LS 계열의 일렉트릭 기업들입니다. 자, 근데 실제 이 배전 기기에 최근에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캐파도 늘어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제가 엔비디아가 제가 지난해 전력 반도체 개발한다라고 좀 뉴스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배전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실 그냥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만 초고압 변압기 송전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 기존까지 좀 부담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배전기기. 사실은 제가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 삼성전자 등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거거든요. 네. 자, 이게 전력기기 같이 가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LS 일렉트릭이 내수 비중이 높아요. 그 말은 우리나라 국내 고객사가 많다는 얘기일 거고, 그러면 그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현지 조달한다기보다는 같이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전력기기 업체들의 송전에 대한 테마가 부담이시다라고 하면은 배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올해부터는 상당히 유의미한 투자 기회가 될 것 같다. 어제 동훈 씨 저희 와이프가 LS 일렉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우리 방송 보셨구나. 고수 저보다 훨씬 고수일 것 같아요. 박지훈 부장님도 예. 사실 LS 일렉트릭 그 NH에서도 탑픽으로 꼽고 있다. 네. 그리고 네. 3사 중에서도 사실 주가가 제일 덜 올랐는데 네. 물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수 비중이 조금 높았던 부분도 네.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는 여러모로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들이 그 있긴 박지훈 하네요. 부장님이 얘기하는 NH라는 게 그 그렇죠. HJ죠. HJ의 예, 예. 의견이었다. 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혁순 차장님 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그 짧게 코스닥 네, 얘기하고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이거 중요한데 3월에 네, 어떻게 네. 코스닥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방송이니까 시간 저희 뒤에 방송이 있나요? 없어요. 조금 더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편하게 하시. 자, 앞으로 좀 더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지금 정부 정책의 기조 한 가지 꼭지가 있어요. 주식 수를 줄이겠다. 아 지금 이렇게 부실 아, 기업을 잡주들. 없애겠다. 맞아. 네, 아. 코스피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아. 주식 수가 줄어들죠. 이거 미국식 방법이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은 자사주가 없으니까 물리적인 그러니까 상폐를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폐에 대한 명분이 있냐? 있죠.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스닥 150에 연기금의 투입 비중을 늘리겠다는 건 오피셜리 발표가 난 거죠. 근데 우리 국민에 대한 국민의 미래가 노후 자금이 연기금이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 150만 사더라도 여기 거래 정지 나올 수 있죠. 그런데다가 연기금이 투자할 수 없죠. 그러면은 일단은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해서 상장 폐지를 더 많이 해서 시장에서 좀 퇴출시켜버리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경고를 하면 회계법인들이 조금은 더 의견 거절과 한정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건전한 기업들만 남겨놓는다라고 하면은 연기금이 코스닥 150을 샀을 때 이 주식 안에 이 지수 내에 상패거나 한정이 나와서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을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주식의 수를 저는 뭐 제가 계산해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 한 3년 내로 4분의 1은 다 되게 조심스럽지만 4분의 1이면 25%. 예, 코스닥 전체에서 네. 3년 내로 4분의 1은 퇴출 또는 회계법인들이 조금 더 매파적으로 스티키하게 보면 3분의 1까지도 건전화. 거래조차 되지 않는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안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은 기준점이 좀 높아지면 상장 시장도 조금 위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그렇지 될까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그 퇴출 위기가 있는 분들이 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장 시장의 위축은 상장을 빨리 해주면 돼요. 더 패스트 트랙을 태워주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초소형주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50 안에서만 해라. 맞아요. 그러면 지수 투자하든지. 맞아요. 그러면은 이 예전보다 그냥 코스닥이 몇 개 주식이 올라가면 예전에 1% 올랐다고 하면 이제는 지수 최상위가 움직이기 때문에 저번처럼 7% 이렇게 옮겨갈 수도 네.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근데 또 하나 150 지수를 사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약간 앞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이건 여러분들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여기 지금 9,200명만 우리끼리만 해요, 진짜. 지금 혹시 10,000명 이상 알면 여러분 소문 내신 거예요? 진짜. 네. 예. 자 보시면은 액티브 ETF에 아직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코스피는 액티브 ETF가 꽤 있죠. 네, 많죠. 자 코스닥 ETF 액티브 ETF는 150개보다도 더 적은 종목을 들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기업들은 또 매니저가 관여하기 때문에 더 약간 펀더멘털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나 그다음 개인의 코스닥 매수가 저는 그 통로를 이용하도록 많이 유도하지 않을까. 예,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예, 그런 거에 우리는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범이 되면 그 포트폴리오를 잘 보실 필요가 어떻게 그러면 있다라는 올 상반기 중으로 코스닥 쪽에서도 액티브 ETF 자산운용사에서 꽤 많이 좀 내놓을 예정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왜 3월인가? 감사보고서 시즌 끝나고 네. 딱 깔끔하게 쳐낼 거 쳐내고 그때부터 예. 튼실한 이유는 기업들로. 국민의 소중한 미래 자산이기 미래 노후 자산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안전 장치를 걸어 놓고 그러면은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네. 증권사 주가가 좋아요. 네. 그렇죠. 오늘 쉬어요. 전 또 간다 생각합니다. 자, 왜냐? 자, 생각해 보시면은 자, 지금 상패 리스크가 제가 많게는 한 3년 내로 거의 많게는 3분의 1까지도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기업들 가만히 있을까요? 더 노력을 하겠다. 그냥 뭐 돈 빌려서 합병하려고 하겠죠. 합병까지. 합치면 조건을 넘을 수 있으니까. 그럼 증권사들이 또 다른 IB 수익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오케이 좋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증권주의 또 다른 계획이 그러니까 코스닥이 부양이 되고 상패가 되면 일단 코스닥의 거래 회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느는 배수가 되게 높고 여기에다가 이 상패 리스크에 있는 종목들도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M&A 딜이나 IB 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고 마침 미래에셋 증권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인 상황이고 네. 나머지 기업들은 오히려 밸류에이션 싼 기업들이 많아요. 뭐 키움증권이나 이런 밸류에이션 별로 부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증권주 중에 굉장히 쌌던 증권주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도 엄청 막 상한가 찍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PBR만 놓고 본다면 네. 지금 역사적인 고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벗겨냈잖아요.
근데 증권주들의 PBR은 아직까지 역설 고점을 향하지 않았고 PER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 뭐 아직까지도 7배짜리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우리 은행에서 봤지만 네. 생명에서도 볼 거지만 증권사들의 매력은 라이센스 사업이라서 정부 정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배당을 또 많이 주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지지난주도 조심스럽게 제가 참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그 NH투자증권이 굉장히 리테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저희 아침엔 투자 덕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번 보셨습니까? 전체 증권사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수익률이 예, 미래에셋 증권에 대항하는 주가 네. 수익률은 NH투자증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유독 저기 피부가 더 좋아지신 것 같고요. 아 저요? 네. 아, 네네. 광이 좀 나시는 아니, 것 어떻게 같고요. 그럼 어제 많이 자서 회식 그러죠. 한번 합니까? 회식이요? 좀 저 말고 아침에 한번 투자. 요청해 보겠습니다. 보고 아침에 있나? 투자. 요청해 네. 보겠습니다. 한번 회식 네. 한번 소고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 저희가 장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맞아요. 다 열어주시기 바랄게요. 네. 네, 거긴 또 시간 제한이 네.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포 26일 목요일 네. 오후 3시에 우리 또 직접 이혁신 차장님 만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혁진 차장님 나오시고 저희 또 댓글 반응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늘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코드리아님이 매번 높은 퀄리티 감사하다라고 아, 말씀하시고 너무 맑은 생각님께서 오늘도 너무 좋다, 좋다 이렇게 외쳐주시는데 다음 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감사합니다. 또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쉬잖아. 아 그러네요. 월요일 쉬네요. 다른 요일로 아, 예, 좀 알겠습니다. 조정 한번 제발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쉬시는 것 같아서. 네, 이혁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 오늘 마지막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상승폭이 조금 줄었네요. 줄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1.02%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8%대 상승세.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에서 꽤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장중 내내 지금 약간 뭐 손바뀜도 있는 것 같고 수급이 들어왔다 빠졌다.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려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내일도 아침엔 투자와 함께 성공투자 저희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